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내외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버블 논란으로 급락했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그렇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어땠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개장 직후 2% 가까이 상승하며 3,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69% 상승한 99,3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전 장에는 1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KB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SK하이닉스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장에는 55만 원까지 올랐지만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19%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5일 19,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가 키움증권이 80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증권가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디램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는 인공지능 붐으로 폭발적인데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범용 디램 가격이 4분기 대비 40%나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도 디램은 2주에서 3주, 낸드는 6주 수준으로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다른 업종은 어떤가요?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1월 들어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영국 투자자들이 4조 9,900억 원을 순매도했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자금이 인공지능 버블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매수 세력은 누구였나요? 미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11조 원 상당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량의 40.9%에 달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보고 있다는 의미죠.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어제 월요일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55% 상승한 6,700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2.69% 급등해 22,87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5월 12일 이후 최대 1일 상승 폭이었죠. 네, 다우존스는 어땠나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0.44% 오른 46,4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랠리였기 때문에 다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죠. 이런 반등을 이끈 주역은 누구였나요? 단연 알파벳이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6.31%나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제미나이 3이라는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한 것이 호평을 받았거든요. 시장에서는 구글이 오픈 AI와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땠나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도 2.05% 상승해 18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인공지능 버블 논란으로 주가가 흔들렸었죠.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42명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242달러로 현재가 대비 3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뭔가요? 매출이 63% 급증해 570억 달러를 기록했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66% 성장한 512억 달러였습니다. 블랙웰 칩의 수요가 폭발적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외상 매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픈 AI 같은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고객들이 자금난을 겪으면 엔비디아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기술주들은 어땠나요? 메타가 3.16%, 애플이 1.63%, 테슬라가 6.8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반등의 배경은 뭔가요? 가장 큰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7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는 39%였는데 말이죠.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건가요? 시장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11월 고용 데이터 발표가 12월 16일로 연기됐는데 이게 연준 회의 이후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완전한 데이터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긴박한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88,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8만 달러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더리움은 11%나 급등했고 XRP도 7%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어떤가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1월에만 3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4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항복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ETF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어둡다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3배로 늘려 4억 4,300만 달러로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관들의 신뢰는 여전하다는 의미죠.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요일이 휴장이고 금요일은 단축 거래죠. 그래서 이번 주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적은 편이고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첫째,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셋째, 한국 시장의 경우 반도체 업황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코스피는 연말까지 4천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만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금융주도 주목할 만합니다. PBR 저평가 상태인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죠. 원전과 방산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섹터입니다. 환율 동향도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은 어떤가요?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1,4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견고해서 급격한 원화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은 어떤가요? 금이 온스당 4,1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금값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공지능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보다는 펀더멘털에 집중하시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도체와 금융 섹터의 기회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전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